네. 이제 상표 상품에 대한 유사 판단에 대한 몇 가지 판단하는 어떤 관찰 방법, 그리고 이제 3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지금 뭐 이 시트는 지금 현재 이제 상품에 대한 유사 판단, 상품의 유사 판단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뭐 간단히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 있으니까. 먼저 이제 상품의 유사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표는 수요자 오인운동이 일어나는 범위까지 이제 그 소극적 효력, 후등록 배제효, 이제 사용 금지효 요걸 주고 있거든요. 우리 특허법은 이제 동일성 범위잖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은 동일유사 범위였고 상표법은 상표법은 적극적 효력은 동일성 범위고요. 그 상표를 등록받았으면 그걸 써야 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침해 또 이제 등록을 못 받게 하는 이런 경우에 소극적 효력이죠. 요거는 이제 동일유사 범위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사 판단, 유사 범위인지 이제 판단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상품은 일단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거기 보면 절대적 판정설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판례가 이제 절대적 판정설. 절대적 판정설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A라는 상표가 있고 소문자 A라는 지정 상품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뭐 B가 있고 A 다시가 있다 그러면 뭐만 가지고 얘네들을 빼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요거 절대적 판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아무튼 요거를 우리는 판례가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먼저 상품의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표에 대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상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 판례는 이제 절대적 판정설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튼 이제 실물을 판단할 때, 이렇게 이제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실무가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얘기가 특허청 실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제 뭐 대법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우리 디자인 보호법에도 유구분표가 있듯이 상표법에도 이제 유구분표가 있는데 옛날 구분표가 있어요. 구상품류 구분표가 있는데 그게 같은 총 45개 유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또 이제 군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니스 국제 분류는 그런 건 아닌데 유군이 있는데 같은 같은 군이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인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뭐 1군 인류 1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옛날에 유사한 상품을 같은 같은 군에 넣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군이면 특허청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이제 표를 만들었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유구분표 가지고 유사 여부를 판단했어요. 상품류 구분표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유사한 상품을 다 모아놔서 이제 구분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판례는 아니 유구분표 자체는 상품에 우리가 이제 유사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추론이라든가 심사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거 그 두 문자로 얘기하면요. 원품, 용형, 생판수거인데 제가 왜 뜸을 들였냐면 이런 걸 얘기해 드리는 게 맞는지 아무튼 그래서 원료, 품질, 용도, 형상, 생산 부분 이거 잘못 썼네요. 생판 수거죠, 수거. 그래서 이제 판매 부분, 수요자층, 기타 거래 일정. 요걸 가지고 판단해서 일치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유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불일치하는 게 많으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비유사 나올 가능성이 높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판례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허청은 옛날 유구분표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획일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판례는 그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이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상품의 유사 판단이었고요. 자, 이제 좀 지워야겠죠? 이건 너무 복잡하죠. 이게 지금 상품의 유사 판단, 이제 상표의 유사 판단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의 유사 판단은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는 않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상표의 유사 판단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더 중요하죠. 예. 더 중요한 게 자, 왜냐면 상표 유사 판단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도 이제 훨씬 중요도가 있고, 네. 거기다가 일반 수혜자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출처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품의 유사 판단보다는 비중은 상표의 유사 판단이 훨씬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 많은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요 정도, 요 정도.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군요. 요거만 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표의 유사 판단할 때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상표가 있고 B라는 상표가 있었을 때 유사 판단할 때 이제 이렇게 3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뭘 보는 거냐면 이제 외관을 보는 겁니다. 생긴 게 비슷하냐, 상표가.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각적 요인의 유사예요. 그죠? 네. 외관이 비슷하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 수요자가. 자, 두 번째는 호칭 유사입니다. 호칭 유사. 예, 호칭 유사는 이제 청각적인 요인의 이제 유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들리는 거, 비슷하게 들리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문자 상표 같은 경우는 호칭 유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념 유사는 뭐예요? 뜻이 뭐냐? 예, 이제 이게 지각적인 요인의 유사인데, 이 관념 유사가 되려면 이게 그 뜻이 일반 수혜자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거여야지 이제 우리는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이제 이런 거, 별, 스타. 이런 거라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거는 관념유사다. 이렇게. 예, 우리가 누구나 이제 스타라는 게 별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관념유사라고 하는 거지.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 우리 관념유사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표를 볼 때는 어떻게 본다? 외관으로 보기도 하고요. 호칭, 관념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상표를. 그래서 여기 이제 3요소고요. 요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유사하면 나머지는 비유사한데 요 하나라도 유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호칭 관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외관이 유사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요 정도로만. 그래서 외관, 호칭, 관념의 상호관계 해가지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면 그럼 원칙적으로 유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가 상표 유사 판단을 할 때 어떻게 그러면 상표를 관찰하느냐? 원칙은 전체 관찰입니다. 전체 관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관찰. 왜냐면 그 상표가 있으면 상표 전체를 가지고 이제 출처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 관찰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요부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요때는 이제 요거를 분리해서 관찰할 수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 중에 만약에 식별력이 없는 게 있다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식별력이 있는 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뭐 삼양라면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농심라면이 있다. 라고 하면 네. 네, 이러면 이제 삼양과 농심 가지고 비교하겠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출처를 인식하지는 않을 테니까 요거 가지고 관찰하는 거 요걸 우리 요부 관찰. 분리 관찰은 이걸 뭐 다 이렇게 이제 식별력이 없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식별력이 없는 다 이제 요부가 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 거라면 각각을 가지고 다 판단한다. 요걸 우리는 분리 관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칙은 전체 관찰. 전체를 가지고 이제 관찰하는 게 원칙이다. 왜? 일반 수요자는 그렇게 출처를 인식하니까. 네. 자, 요게 이제 관찰 방법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 상표법에서 이제
좀 출원 심사 절차에서 네, 좀 특징적인 것만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강의할 때는 제가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네, 뭐 전체적인 틀은 다를 건 없는데요. 예, 큰 흐름은 같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점이 달라서 이게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네, 자, 출원시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출원시 특례 규정 우리 특허법으로 따지면 이제 공지 예외 적용 규정 있잖아요. 예, 공지 예외 적용 규정에 해당하는 게 출원시 특례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금 다릅니다. 네. 왜냐면 이제 우리 상표는 선택의 문제가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네, 요 정도. 네, 그래서 뭐 소호표가 있고 막 이런 게 있다. 요게 출원시 특례라는 용어 정도 예,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상표법의 특유한 공지 예외 적용 규정과 대응되는 규정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원 공고제도인데요. 출원 공고제도는 우리가 이제 보통 특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특허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설정 등록료 납부하고, 그 다음에 등록이 된다. 설정 등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고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상표법 같은 경우는 인식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심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우리는 출원 단계에서 만약에 심사관이 거절률을 못 찾겠다라고 하면 뭘 하냐면 출원 공고 결정을 합니다. 네,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공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이의 신청 같은 걸 받게 돼요. 네, 이때 혹시 그거 등록되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해서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누구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심사를 돕는 거죠. 네,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여기서 등록 결정을 하겠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설정 등록료 납부하고 등록이 되면 네, 우리가 등록료 납부하고 등록이 되면 다시 등록 단계에서 이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표법은 공고가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출원 단계에서 먼저 그러니까 심사가 완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지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이제 공고를 하고 사람들이 그거 등록되면 안 됩니다라는 이의 신청을 밝게 하고 그런 절차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이제 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손실보상 청구권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특허법에서 보상금 청구권 있죠. 예.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보상금 청구가 대비될 수 있는 거고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손실보상 청구권은 보상금 청구권보다는 조금 발생되는 게 엄격하게 돼 있다. 뭐 이런 거. 왜냐면 이건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갱신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상표법은 우리가 이제 설정 등록되고 이제 우리가 10년 동안 존속 기간이 있는데 상표법은 창작이 아니라 표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10년 동안 잘 쓰고 있는데 10년 이후에 이게 이제 창작의 문제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소멸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이제 존속 기간을 만들어 놓고 있고 어차피 이제 내가 계속 이 상품 표지를 계속 쓰겠다라고 하면 신용은 계속 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창작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갱신을 하게 되면 다시 10년, 또 갱신을 하면 10년, 또 갱신하면 10년.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원히 상표 제도가 있는 한 존속시킬 수 있고요. 내가 더 이상 쓸 이유가 없다. 그럼 갱신 안 하면 여기서 이제 존속 기간이 끝나는 형태. 이런 갱신 제도가 있다는 거. 우리 상표법은 네, 굉장히 중요한 제도. 이건 굉장히 다른 법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제도다. 그래서 제가 다 생략하더라도 요거는 간단히라도 얘기한다. 예, 보통 이제 강의할 때. 상품을 전환 등록 신청 제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품류 구분을 쓰는데 옛날에 이제 국내 분류표를 썼다가 지금 국제 분류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갱신하면서 그렇게 이제 분류표가 바뀐 것을 지금 분류표 기준으로 바꿔서 갱신하는 그런 뭐 어떤 제도가 바로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 제도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냥 그렇게만 들어두시면 되겠고요.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 제도는 이런 거예요. 갑이 A라는 상표에 대해서 A라는 지정상품에 대해서 등록을 받거나 출원 중인데 뭐 예컨대 뭐 LG라고 할까요? LG. 네. 근데 이제 예컨대 뭐 TV에 대해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이 회사가 치약이라는 치약 회사를 인수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미 이제 출원하거나 등록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LG 치약이라고 해서 다시 출원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이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어떤 관리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따로 출원해도 되지만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그냥 지정 상품을 추가하자라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린 지정 상품 추가 등록 출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에는 있는데 상표법에 없는 제도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제도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창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없고 심사가 그렇게 적체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는 상대적으로 심사가 간단하죠. 그래서 심사 청구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창작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투자, 중복 연구할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출원 공개 제도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있는 건 출원 공고죠. 심사 다 끝났는데 출원 공고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무조건 공개하는 중복 투자, 중복 연구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출원 공개 제도가 없다. 그래서 우리 상표법이 우리 이제 창작의 문제인 특허 실용시한 디자인과는 사뭇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이게 뭐 자세히 설명드리면 한두 끝도 없어서 네,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고요. 뭐 학교에서 만약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아마 학교 강의에서도 요 내용은 갱신제도 외에는 아마 뭐 특별히 더 언급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 이제 상표법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